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자, 명절 전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일단은 수요일 날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 와이프 그 일정이랑 친정이 또 서울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일정하고 만약에 뭔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제가 수요일날 좀 방송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맥시멈 일단 금요일로 보시고 최대한 빨리 이제 수요일날 이제 다음 영상을 올리는 방향 쪽으로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일이 생기면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방송이 안 되겠다고. 이제 그 정도 일정으로 보시면 돼요. 아무튼 우리 뭐 오늘 뭐 영상에 대해서는 오늘 구독자분이 또 댓글 달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부동산 또 한창 또 지금 제가 이미 부동산 유튜버는 아니지만 경제 전반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정의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아무래도 우리 그 구독자분 댓글 답변을 드리려면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또 분석을 안 해드릴 수가 없겠죠. 예, 요런 부분을 오늘 영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자분이 댓글 달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제 뭐 중기로 얼마를 보고 장기로 얼마를 보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뭐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이오라는 이 종목 자체가 말씀드렸지만 뭐 아니면 도다. 예? 그냥 뭔가 성공하면 논하는 거고 실패하면 예 처박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뭐 그거는 전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실망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장기적인 거는 제가 왜냐면 우리가 장기적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최대 목표가 근데 그 최대 목표가라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다라고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고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계속 갈지 계속 들고 갈지 아니면 이제 그만할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라는 이 종목 자체가 끝이 없어요. 예. 다른 좀 우리 일상적인 뭐 유통업, 뭐 항공업, 뭐 제조업 뭐 여러 가지가 어 여러 그 형태들이 사업 형태들이 있지만 이 바이오라는 종목 자체가 어, 만들어내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만들어만 내면 굉장히 이제 그 좀 뭐라죠 주가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돼요. 예. 그 정도로 이제 파장력이 있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일단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오를 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프라인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도 뭐 성공 못하고 다 실패할지 장기적으로 말이죠. 또 몇 개가 성공을 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목표가로 한다라는 것은 사실 무의미해요. 그냥 말장난이고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장기적인 감목은 그거는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우리가 계속 쥐고 가야 될지 버리고 가야 뭐 버려야 되는 종목인지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단은 중기적으로 중기나 중장기 적으로는 제가 조금 뭐 생각하는 수준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지금 상반기에 제가 뭔가 이슈가 커질 것 같다. 예. 근데 그 이슈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승인이 나고 뭐 안 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시적 경제, 그냥 딱히 뭐 크게 악재가 없는 한은, 연말까지, 연말까지, 어,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왜냐면 우리가 지금 거시적 경제 환경이,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뭔가 이제 좀 금리 인상의 어떤 그 상승세가 어 이제 좀 폭이 많이 속도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이제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보면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말 혹은 내년 상반기 쪽으로는 저는 여기 지금 여기 딱 2만 원이에요. 여기가 여러분들 무슨 선인지 기억나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 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EMA를 재신청했다가 이제 자진 철회를 했죠. 자진 철회하면서 여기서 이제 꼬꾸라졌습니다. 거기가 지금 2만 원이에요. 여기 2만 원입니다. 2만 원, 딱 2만 원. 저는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 여기 이상은 올라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에 다른 선들도 많지만, 예, 여기는 제가 뭔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지금 거시적 경제 환경이 어떤 안정이 되고 그 안정됨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급이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그 영향력과 딱히 호재도 없지만 딱히 악재도 없다는 전제 하에는 거뜬히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왜냐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가 이제 안정화되고 효과가 볼 수 있는 것이 올해 하반기에 그 금리 인상의 강도와 속도가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인하는 아니에요. 인하는 아닌데 제가 올해는 절대 올해 말까지는 인하는 없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반기 정도 되면은 미 연준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속도와 강도를 현격하게 줄여야 된다. 예, 금리 인상의 그런 속도와 강도를 줄여야 되는 그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뭔가 선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갈 수 있다. 상반기 하면 우리가 6개월이니까 너무 기니까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올해 말 내년 1분기 정도면은 요 안에는 거뜬하게 2만원 앞에 이자, 예, 2천원의 이자가 아니라 2만원의 이자는 볼 것이다. 예. 이 정도면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만원, 야, 올해 말, 야, 거의 1년 이상인데 근데도 이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영상을 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제 아랫선인 7,500원 이 선이 제가 바닥에 가까운 위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약을 개발 못하고 뭔가 아직은 성과를 낸 건 없지만 뭐 최근에 뭐 로직스가 콩만한 뭐 수조 하나 했다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예, 뭐 스타트를 끊었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자신 있게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 자신 있게 그냥 너무 기대하지 마라는 의미에서 이제 중소규모 업체와 이제 그런 이제 CDMO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그걸 체계를 했다라고만 했지, 뭐 양이 얼마고 매출 규모가 얼마고 이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를 얘기를 전혀 안 해. 숫자로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작다는 얘기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치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 위치가 만원 아래, 이 만원 아래는 저는 굉장히 저평가라 생각하고, 이 제가 2만 원을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시총이나 얘네들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나 뭐 빚, 자산, 그것도 유동화 자산이 있고 또 이제 부동산도 있고 뭐 제조 설비도 있고 그런 것부터 해서 특허, 그리고 뭐 인증받은 거, 뭐 유럽 인증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을 좀 총체적으로 제가 평가했을 때는 최소 지금 2만 원의 이상의 가치는 하기 때문에, 예? 시장에 안정이 오고 그냥 거시적 이제 경제 상황이 안정이 오고 딱히 악재가 없다면, 딱히 호재도 없지만 딱히 악재도 없다면 그런 상황 정도 되면은 충분히 2만 원대로 회귀한다고 봐야지. 이거는 뭐 오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정상으로 지금은 약간 너무나도 그 실망감과 그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시장 거시적 경제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과도하게 좀 저평가됐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선 안팎으로 이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그냥 정상으로의 어떤 회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 중으로는 이제 2만 원, 그 전에 이제 제가 작전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전도 없고 호재 악재도 딱히 없고 그냥 거시적 경제 환경이 이제 조금 뭔가 안정을 찾는 과정만 들어오고 하면 자금만 이제 수혈이 된다면 시장에 우리 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자금이 이제 들어온다면은 분명히 이제 좀 정상으로의 회귀, 그것이 저는 2만 원 정도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뭐 퍼셉틴 바이오 신밀러가 뭐 승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뭐 추가 뭐 수주를 하고 뭐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종전에 이번에 계약한 중소규모보다는 좀 더 큰 뭐 대규모와 좀 소규모의 중간 정도 되는 수준으로 또 수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파이프라인에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진다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해요. 예,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해 분명히 주가에 우리가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저는 바닥 혹은 바닥에 가까운 위치가 7,500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닥 근처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데가 없다는 얘기겠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팔놈들 다 팔았다. 팔놈들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더 떨어질 죄송합니다. 더 떨어질 그게 없다. 그래서 오를 일만 남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오르려고 하면 뭔가 자꾸 눌러내리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에너지를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올라가려면은 위에서 폭발하고 나서 쏟아질 이런 매도 물량에 대해서 좀 아랫단에서 소화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 좀 하방 압력이 약해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작전 세력의 어떤 서막이다. 뭔가 준비하고 있다. 뭔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기간을 뭐 2달로 잡을지 석 달로 잡을지 뭐 6개월로 잡을지 일단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시기적으로 이번에 우리 그 사전 미팅 이제 그 BLA 이제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 타이밍상 올해 일단 6월 말
그 정도 되면은 뭔가 주가가 반응하지 않겠나. 예, 6월 말에, 안으로, 그러니까 6월 말 이내로 뭔가 주가에 변화를 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작전 세력들 마음이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언제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또, 자기들의 뭐, 의도한 거는 뭐, 2달, 석 달이 될 수 있지만, 또,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주가가 흐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짓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작전이 없고 그런 딱히 호재도 악재도 없고 그냥 거시적 경제 환경의 안정만 찾아와도 충분히 올해 안 내년 1분기 안으로는 2만 원대 회복하는 이자 2만 원 회복하는 거는 그냥 정상으로 회귀의 의미에서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이제 호재나 뭐 악재나 그 작전 세력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야 결국에는 야 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거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도 그게 경우의 수가 많은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장기적인 거는 진짜 무의미하고 그래도 중기적으로는 제 중기 정도는 중장기 요 정도는 제가 1년 정도 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2만 원대의 회복에 대한 어떤 확률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우리가 얘네들이 뭐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얼마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것을 뭐 미리부터 예단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웃긴 좀 코미디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전히 힘드실 걸로 생각해요. 다시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다시 또 종전의 거래량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요때 거래량이 빵 터져주면서 당연히, 예? 피가 돌았겠죠. 예. 이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꾸준하게 30만 주에서 5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야, 이 세력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미들 모두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개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 떨어져 나가는지 포기하고 나가는지 예. 자기들이 아무리 주가를 뭐 장난질 치고 떨어뜨리고 올렸다가 또 실망 주고 또 올렸다가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또 실망감을 주고 이렇게 사람이 진짜 지쳐요. 예. 근데 제 방송을 보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제 얘기를 듣고 뭐 버틸 수도 있다고요. 굳이 뭐, 물려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제 얘기를 듣고 또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그냥 버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개미들이 버티면요. 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것들 이래도 안 나가네. 이러면서 약간, 왜냐면 개미들이 털고 나가는 만큼 자기들이 낮은 가격에 물량이 매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미들이 안 팔아. 왜냐면 자기들도 주가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기대감을 줬다, 다시 또 실망감을 주고, 이렇게 하려면요. 자기들도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가 이거를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그냥 매집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밑에서 그냥, 매집, 밑에다가 그냥 아래 호가에다가 걸어 놓고, 그냥, 얘들이 언제 파나 하고, 이렇게,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들도 사고 팔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게, 티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막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그 물량을 끌어내려고 하는데도 이제 개미들이 안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안 딸려 나오면요.
얘네들을 강성주주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무조건 안 판다고 강성주주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충분히, 끌어내릴 때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왜? 세력들은 말했잖아요. 100%가 아니면 자기들이 무조건, 어? 개미들 돈 빨고 딱, 자기가 원하는 수익, 그만큼 뽑아내려면은 매집 물량이 이만큼 돼야 되고, 뭐 평단 이 정도 돼야 되고, 주가를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100% 이거는 딱 대주주가 딱 물량 쥐고 있고, 예? 자기들이 딱 이렇게 뭔가 흔들어 제끼고 물량 딱 매집해 갖고 이 정도까지 주가를 뭐 이슈를 살짝 터트리면서 올렸을 때 100% 이긴다. 100% 우리가 수익을 이만큼 가져간다. 이런 게 아니면요.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제가 그냥 예측하고 분석한 대로가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중으로 6월 말 안으로 뭔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제 추측이죠. 근데 모든 세상 일이 계획대로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 특히나 이렇게 주식같이 사람의 심리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예?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뭐 변수가 있겠지만 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개미가 죽어야 개미가 산다는 썸네일로 제가 몇 번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개미들 야 다 같이 살자. 야 서로 야 발장 끼고 끝까지 버티자. 우리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100% 함께 죽어요. 함께 피가 말라 죽어요. 그냥. 절대 이 세력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얘들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베이스, 작전을 펼치기 위한 그 베이스가 딱 되기 전까지는, 예? 뭐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이기니까. 이기고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자기들이 매집도 안 했어. 예? 근데 주가를 뭐 올려. 근데 주가를 올리는데 충분히 매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항이 센 거예요. 저항이 세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자금력이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얘네들 자금력으로, 지금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걸 받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더 끌어올리려면. 이게 자기 의도한 대로 돼야 돼. 내가 주가를 이만큼 조금 올렸을 때 매도 물량 나오는 건 좋아. 그런 건 자기들이 받아낼 수 있고, 자기들 매집 물량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와,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안 나오네. 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이제 작전을 하자. 그래서 주가를 올려. 올리면은 분명히 그 버티던 그 아래 호가에서 버티던 물량들이 주가가 이제 오르니까 30% 50% 오르니까 이제 막 조금씩 나오는 거야.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와. 그러면은 얘네들이 붙여요. 힘에 붙여서 자금력이 무제한이 아니다 보니까 힘에 붙이는 거예요. 힘들어져, 자기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 주가까지 못 올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무제한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져다 쓰는데 그 돈을 가져다 자금을 종잣돈을 자기들이 가져다 쓰는 비용이 또 있거든요. 예? 그 비용 문제도 있고 수익 배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목표하는 그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면 더 안 돼. 그리고 매집 물량이 적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주가는 목표 주가는 더 높여야 된다는 말이라. 이런 것들이 좀 공존하기 때문에, 절대 이게 우리가 뭉쳐야 되는데도 뭉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 지금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제 주주분들, 로직스 주주분들,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근데 이게 모든 주주들이 다 대부분 모든 주주까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주주들이 나 물려 있어.
이 손실로는 절대 못 던져. 이러면서 막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버티면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피 말라 죽어요. 예?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 주가가 변동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막 지지부지 그냥 10,000원 아래에서 그냥, 예? 마치 지금 여기서 박스권처럼, 예? 여기 10,000원 아래 7,500원 요 사리를 그냥 막 박스권처럼 이렇게 막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막 3년이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오르는 거는 세력들이 막아버리고. 그렇다고 주가가 쭉 떨어지면은 밑에서 이제 자기들이 물량을 받아 먹겠죠.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진화하고 진짜 힘들어요. 지쳐서 완전 피가 마를 때까지. 누가 이기나. 근데 중요한 거는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작전 세력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1년 걸리든 3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예? 아니면 얘네들이 그냥 아예 작전을 포기해버리고 나가버려요. 그냥. 얘네들은 안 될 그거다. 그냥 얘네들 다 버려버려. 그냥 이 종목 자체를 포기해버려. 그냥 작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절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주가를 자기들이 작전을 펼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다. 아무튼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런 작전이나 뭐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호재 악재를 제외한다면은 충분히 올해 말 내년 1분기까지는 2만 원대는 정상으로의 어떤 회복의 의미에서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뭐 좀 구구절절 뭐 얘기했지만 좀 우리 제가 착하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착하고 잘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은 절대 대본이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두서없이 제가 조금 체계 없이 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똑똑하고, 예, 현명하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자, 다음은 제가 부동산 얘기를 짧게 할게요. 왜냐면 최근에 뭐 이제 둔촌주공 뭐 사태부터 해가지고 뭐 PF 대출, 예? 예? ABCP 요거 아시죠? 예. 요런 거 해가지고 이제 지금 좀 금융위기 이론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또 규제 완화를 이제 대거 풀었죠. 예.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둔촌주공. 예. 뭐 자기네들 말로는 흘러나오는 말로는 뭐 60%대 계약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좀 뻥카가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 자기들 더 심하게 뭐 50%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60%대 그러면서 또 일부 언론에서는 70%뭐 미만 우리가 60%대다 하는 말이랑 70% 미만이다 라는 말이랑 조금 어감이 달라요. 일단 7자가 보인다는 의미에서 주는 인상과 60%대라는 말에서 주는 6에서 주는 그 인상과 그리고 실제적인 50%대다. 그래서 뭔가 연끌해가지고 이걸 억지로 60%대로 맞춘 거예요. 61%, 2% 이렇게. 예? 50%대라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언론에다가 쏘아붙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 5자라는 인상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왜냐면 지금 그 계약률에 대해서는 그냥 뭐 깜깜이니까 그냥 뭐라더라 이제 분양 그 사무실에서는 아니 여기 뭐 4천 몇백 세대가 뭐 적은 물량도 아니고 집계가 안 된다는 식으로 뭐 장난쳐요? 뭐 그 집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예? 계약했다 안 했다 덧셈 쭉 하면 되는 건데 자기들이 뭐 일일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거 계산하는데 뭐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부터 해가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현재 정부에서는 솔직히 처음부터 자기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규제 완화를 완전히 전면 완화를 했는데도 자기들은 알아. 부동산 하락, 대세적인 이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거. 이 규제 때문에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이 부동산의 대세적인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거. 속도도 막을 수 없다는 거. 근데 얘네들이 왜 이걸 했냐? 할 수가 없는데 왜 이걸 했냐?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둔촌주공 사태라는 게 뭐 공사비 인상부터 해서 뭐 또 무리한 또 조합원 측에서의 어떤 요구사항, 뭐 변경사항,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또 무슨 뭐 레고랜드 또 사태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그런 ABCP 관련해 가지고 이제 PF 대출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좀 말이 많았어요. 예. 위험 수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정부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금융으로 넘어가고, 금융사로 넘어가면은 이제 금융위기가 된다. 이 금융사가 이제 부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고, 지금 단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진짜 만약 이것도 안 했더라면은 둔촌주공에서 뭐 미계약분이 뭐 30%가 됐을지 40%가 됐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안 한 것보다는 뭐가 더 나아도 더 나았겠죠, 지금이. 이 말은 즉슨 그 건설사들이 떠안아야 할 빚들, 예? 리스크들, 위험들,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100, 뭐 그냥 천이라고 합시다. 그냥 천이라는 어떤 빚이 있다. 예? 건설사들이 혹은 조합 측들이 뭔가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이 천이라는 빚이 있으면은 이거를 개개인에게 이 빚을 전가시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근데 그냥 우리나라 내수 경제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천이라는 빚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완화를 정부에서 한 거는 얘네들도 부동산 지금 대세 하락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았을 거예요. 예. 근데 현 정부의 이념의 특성상 조금 노동자들, 그런 것보다는 좀 기업 쪽으로 이제 이제 정책을 펼치는 이제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냥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은 뭔가 뭐 부동산 안정 혹은 금융 부실 뭐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은 떠들어대지만 실제적으로는 빚을 이쪽으로 전가시키는 역할이다. 예.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죠. 지금도 뭐 특례 무슨 대출인가 뭐 그것도 뭐예요? 지금 이 시국에 빚을 더 내서 지금 집을 사란 얘기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빚을 떠안아라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빚을 떠안아라는 얘기예요. 모든 지금 아파트들이나 뭐 기존의 유주택자들이나 뭐나 다 빚을 지고 있어요. 그 빚들이 지금 부실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새로운 이제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 나눠서 그 빚을 나눠 떠안아라. 나누어서 떠안으세요. 예? 근데 그 빚을 떠안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세금이. 예?
부동산 거래하면은 세금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모든 것들이 국민들 개개인에게 부담을 다 전가시키는 거야. 어? 너희들 쎄 빠지게 일해. 너희 투잡 뛰어. 그리고 마누라까지 일 안 하고 있던 마누라도 나가서 일해. 어? 중고등학교 자녀들도 다 알바 뛰어. 그렇게 해서 이자 감당하고 빚 감당해. 이런 거예요, 지금. 아니면 너 파산하든가 말든가. 왜냐면 이 기업 쪽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이라는 빚이 있다면 기업 쪽에서 만약에 여기 부실화돼 가지고 뭐가 터지면은 이 천이라는 게 한 방에 터지잖아요. 그죠? 기업 측면에서는 그래요. 이 천이라는 게 한 방에 터져. 근데 이거를 10명의 어떤 국민한테 100씩 나눠줬어. 100씩. 그러면은 이 10명 중에 이제 100씩 나눠 가졌기 때문에 빚을 대신 떠안아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빚을 근데 이 10명 중에 한 명, 뭐 두 명, 두세 사람이 뭔가 파산을 빚을 연체한다든지 이자를 못 내서 연체한다든지 감당을 못 해가지고 뭐 파산한다든지 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분산이 된다는 거야. 이 천이 한 방에 터지는 게 아니라 두 명이면 200이 터지고, 세 명이면 300이 터지고, 한 사람이면 100만 터진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천보다 작은 부분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개인은 죽어도 돼. 국민, 10명이 나눠 가진 다음에 그 중에 3, 4명 감당 못해서 너희는 뒤져도 돼. 너희 3, 4명 뒤져가지고, 어쨌든, 기업은 살렸잖아. 요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은 대마불사라는 그런 것들을 뭔가 좀 상기가 되는, 예,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둔촌주공도 그렇고, 뭐, 장이, 뭐, 레디언트도 그렇고, 지금 상황은 아직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아직 뭐 경기 침체나 뭐 위기나 뭐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 대출이나 빚의 그 무서움, 이것을 우리 지금 정부가 뭘 해야죠? Not in my term. 그냥 내 임기에는 안 돼. 약간 뭐 요런 그런 걸로 그냥 땜빵식 그냥 뭔가 정책의 일관성이나 방향성이 없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뭔가 재정 정책이나 뭐 금융 정책이나 펼칠 때 긴축이다 아니면 완화다 예? 뭔가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절대로 무슨 저기 우리가 서민층 약간 보호해야 되는 그 국민들 있잖아요. 하위 뭐 몇십 프로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전체적으로 뭔가 정책을 펼칠 때 방향성이 이래요. 한쪽에서는 막 국토부도 있고 금융 뭐 감독원도 있고 그쪽 대통령도 있고 뭐 여러 어떤 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구들끼리 막 여기는 긴축, 저기는 완화, 여기는 말로만 뭐 완화, 여기는 말로만 긴축, 뭐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정책을 그냥 땜빵식으로 여기가 뭐가 위험해. 그럼 거기 뭐 해줄게. 여기 뭐가 뭐 위험해. 그럼 이쪽에 또 땜빵. 다 땜빵식이라.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긴축도 아니고 완화도 아니야. 이것을 만약에 이제 우리 해외에서 국제금융에서 우리가 나라를 바라볼 때, 이거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네? 뭐야, 이게? 해버리면 영국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그 일관성을 가진 채로 방향성. 근데 그게 없어.
방향성도 없어. 지 마음대로 동서남북 뭐 자기 꼴리는 대로 여기 이래 하고 돈 풀어. 여기 이래 여기는 더 이상 빌려주지 마. 그러니까 총체적인 지금 우리가 부채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자기 그 어떤 전체적인 우리 경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예? 작은 규모는 괜찮아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위 뭐 20% 좀 위험한 서민들은 요 사람들 좀 도와준다. 뭐 이런 거는 괜찮아. 왜?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근데 전체 시장을 두고 전체 국민을 두고 뭐 이래 주겠다 저래 주겠다 예? 이러면은 나중에 똑같아요. 국민들 죽어나가는 겁니다. 예? 아니야말로 기업들이 지금 이번에 뭐 레고랜드니 뭐니 하면서 건설사들이 뭐 자금이 안 돌고 이랬잖아요. 그걸 왜 도와주냐 이거예요. 이들이 돈 많이 벌 때 돈 많이 벌 때 세금 말고 세금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세금 말고 자기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뭐 갖다 바친 게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당연히 자기들이 좀 위험할 좀 힘들 때 국가와 국민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돈은 돈대로 다 벌어 처먹고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돈 벌어 처먹다가 막판에 막 무리하게 하다가 다 꼬여가지고 저거들 예? 뭐 롯데 이런데 완전 지금 막 부도 위기까지 처맞고 근데 막 전방위적으로 산업은행하고 막 전방위적으로 해가지고 도와주고 이게 뭐 정상이냐 이거죠. 아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다. 뭐 저도 그런 거 뭐 세상이 우리나라가 내 누누이 제가 얘기하면 우리나라 후진국이라고. 그런 부분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뭐 왈가왈부 왜 그랬냐 저랬냐 물론 잘못됐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대통령 마음이고 예? 뭐 금융감독원 마음이고 예? 뭐 저기 우리 한국은행 위원들 마음이에요. 국토부 장관 지 마음이야. 알겠어. 다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 대세적인 하락은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부 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조치는 부동산 하락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의 그 부실, 예? 그리고 빚, 그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그거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밖에 안 됐다 이거지. 그러면은 국민들은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한데 거기다 기업들의 빚까지 다 지금 덤탱이 씌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한테. 국민들 다 나가 죽어라 이거야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진짜 지금 이제 슬슬 속도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파르다. 부동산 하락이 가파르다. 또 부동산 뭐 하락률이 조금 소폭 줄어들었다. 그거 뭐 일주일 그거 통계 내는 것 자체가 그것도 문제예요. 부동산이 무슨 뭐 주식입니까? 올바른 어떤 통계 방법도 정확하게 없어요, 얘네들은, 우리나라는. 그냥 뭐 부동산 중개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냐 해갖고 그냥 중개소장들이 뭐라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취합해갖고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튼 아직 그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예. 부동산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된다. 예? 그리고 뭐 금리가 계속 뭐 상승하다가 예? 그리고 상승하다가 이제 뭐 인하를 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인하를 하게 되면은 바로 무슨 부동산이 상승세로 돌았을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물이 끓으면 100도나 99도나 90도나 80도나 여전히 뜨거운 거예요. 금리가 막 이래 오르다가 그 금리에서 뭐 조금 떨어졌다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시장은 움직이지 않아요. 예? 금리가 뭐 5%, 6%대 유지하고 있더라도, 그러면 시중금리는 진짜 셀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부동산 가격 자체가 많이 조정이 되면요. 고금리에도 사람들이 삽니다. 살 사람들은 사요. 근데 가격이 안 내려와, 만약에. 그런 적정 수준까지 안 내려와요. 그러면은 금리가 기준금리 기준으로 뭐 5%가 되든 4%가 됐든 3.5%가 돼도 안 사요, 사람들이. 예?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이나 그런 수준에 맞게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는 코로나 때는 부동산이 뭐 10억이 됐든 뭐 20억이 됐든 다 빌려주는 거예요. 예? 한 은행권에서 여기서 다 안 빌려주면 다른 은행권 가서 또 얘기하면 또 빌려주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었죠. 그런 식으로 끌어올린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19년도가 아니라 진짜 18년도 그 이전 16년, 17년 막 18년 예? 욕 아닙니다. 2018년도 예? 여기까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두 설마 하고 있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고, 이번 규제 완화도 절대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게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한,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기업들 한 방에 자기들이 때려 막을 거, 이거를 그냥 국민들, 다수인 국민들에게 십시일반으로 너희들 다 이거 빚 다 떠안아.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 부채의 총량 자체는 우리 내수 경기의 총량 그대로다. 그냥 위험은 그대로다. 대신에 이 위험이 빵 하고 터졌을 때 기업이 안 죽고 그 십시일반 나눠 가졌던 그 국민들 중에 काम 안 되는 애들이 다 나가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기업이 전체를 빵 터트리는 거에 비해서는 좀 경제 충격이 좀 덜하다. 요런 계산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예, 부동산을 지금이 매수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부동산에 대한 제 짧은 의견이었으니까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명절 전 이제 마지막 영상 마칠 거고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는 또 우리가 달라지는 한 해가 꼭 됐으면 좋겠고, 명절 때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 안전하게 또 돌아오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바랍니다. 좀 힘든 그거였는데 조금 명절 이후에는 여전히 똑같겠죠. 당장 달라지지 않겠죠. 아무튼 영상 더 길어지니까 이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다음 주 수요일 혹은 금요일, 예, 가능한 한 수요일 날 방송할 테지만 또 스케줄이나 이런 가지 또 불가한 상황이면 금요일 날은 꼭 반드시 방송을 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